자, 이 딱 정리된 내용만 확실하게 하면 되거든요. 자, 그 상용 로그를 한번 좀 정리를 합시다. 일단은 뭐 기본 정의 자체는 이제 별로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이 상용 로그의 성질이 중요한데, 일단 상용 로그는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거였지? 밑이 10인 로그. 그래서 우리 밑 10을 그냥 이제 생략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이 없잖아. 그러니까 얼마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10 생략되어 있는 거야. 로그 3이 그냥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인 거야. 알았죠? 이거는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3. 이런 애들을 우리가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해요. 얘를 상용 로그라고 하고, 자, 이 상용 로그의 성질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용 로그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로그 뭐 대충 한 27이라는 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로그 27의 값을 여기다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당연히 무리수기 때문에 대략 얘는 뭐 1점 얼마 정도 되거든요. 그럼 1점 뭐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그냥 막 쓴 말고 3, 4, 2, 5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어떤 무리수의 값이라고 생각을 해봐. 알았지? 그러면 로그 27의 값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여기를 우리가 그 상용 로그에서 정수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려운 개념 아니죠? 그 뒤에 있는 얘를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 상용 로그의 이게 값이야. 상용 로그의 값. 상용 로그의 값에서는 정수 부분과 이 소수 부분을 구별을 해야 돼요. 두 가지가 알려주는 정보가 달라요. 맞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상용 로그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이제 여기 27이라고 썼지만 모르니까 내가 로그 A라고 할게요. 로그 A의 값을 우리가 쓸 때는 얘를 무슨 부분과 무슨 부분으로 구별을 해야 한다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구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정수를 우리가 n이라고 쓰잖아요. 앞으로는 로그 A의 값을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요 n은 뭐라고? 정수 부분. 알파는 뭐라고요? 소수 부분. 알았지? 그래서 여기 가로 열고, 자, n과 알파의 조건까지도 씁시다. 이 조건도 너희들이 외워야 돼.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럼 n은 무슨 부분이라고요? n? 정수. 그럼 n은 뭐 정수 부분이니까 n은 정수 이렇게 써야지. 자, 알파는 무슨 부분이라고? 소수. 그러면은 알파는 소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써야 돼. 알파는 소수 부분 이렇게 안 써. 정수는 그냥 정수라고밖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0. 얘는 0보다는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왜냐면 소수 부분이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소수 부분이니까 뭐보다는 작아야 될까요? 1보다는 작아야 돼. 여기 등호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n과 알파 이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이렇게 조건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n과 알파가 알려주는 정보가 있어요. n과 알파가 알려주는 정보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어떤 정보인가를 너희들이 이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정수 부분 얼마예요? n이 1이죠. 소수 부분 알파는 뭐라고 얘기해요? 0.342로 점점점 나가는 애들이 얘가 소수 부분 알파가 되는 거란 말이야. 알았지? 자, 그러면 자, 뭘 알려주냐면요. 이게 저거는 n이라는 거는 둘 다 이 n과 알파는 이 n과 알파는요. 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냐면요. 뭐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문자가 a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a를 우리가 로그에서 뭐라 그래요? 진수라고 얘기를 하죠. 진수 a의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맞지? 그럼 두 가지는 알려주는 정보가 달라요. 자, n은 뭐를 알려주냐면요. a의 크기를 알려줍니다. a의 크기를 알려주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n값을 알면 a의 크기는 알 수 있어요. 알았죠? 자, 그럼 알파는 뭐를 알려주냐면 소수 부분은 뭐를 알려주냐면은 얘는 구체적인 숫자를 알려줘요. 크기하고 구체적인 수가라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 이해가 되지, 그치? A에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숫자 A에 마찬가지로 A. 아 이거를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리치 10인 로그가 상용 로그인데 이 상용 로그는 로그 A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숫자를 쓸 때요. 로그 이걸 로그 값이라고 하잖아. 이 로그의 값을 무슨 부분과 무슨 부분으로 나눠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알려주는 정보가 다르거든요. 얘는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A의 크기를 알려줘. 자, 알파는 이 A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숫자들이 들려가는지를 알려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에 따라서 N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야 되고 알파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알았지? 그러면 이거 먼저 한번 해볼까요? A의 크기는 아주 간단해요. 정리 이거는 딱 그냥 공식이야. A의 자릿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크기니까. 그러니까 몇 자릿수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A의 자릿수는 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 아주 간단하지. 봐봐. 너희들 봐보세요. 로그 1이 얼마예요? 로그 1은 얼마예요? 진수 1이면 얼마였어요? 0. 로그 1이 0이죠. 자, 그러면 자릿수가 요거는 1은 한 자릿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자릿수가 최초로 바뀌는 게 얼마일 때? 10일 때죠. 그 다음 자릿수가 바뀌는 게? 로그 10은 얼마예요? 1이지. 아, 그럼 로그 100은 얼마야? 아, 그러니까 자릿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숫자가 얼마씩 커지면 1씩 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한 자릿수죠. 이거 한 자릿수. 한 자릿수잖아. 그치? 한 자릿수일 때는 이걸 우리가 이제 정수 부분이라고 하잖아. 정수 부분이 얼마? 0. 0에다가 1 더하면 한 자릿수 되는 거죠. 자, 여기가 몇 자릿수예요? 10은 몇 자릿수예요? 두 자릿수죠. 자, 이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1이죠. n의 값이 1이죠. 그럼 1에다가 1 더하면 두 자릿수 나오잖아.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몇 자릿수예요? 세 자릿수죠. 여기 정수 부분이 얼마였다고? 2였다고. 그럼 얘가 몇 자릿수가 돼요? 1 더해야 되잖아. 세 자릿수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봐봐. 여기 중간에 뭐 대충 로그 3 이런 애도 여기 사이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로그 3은 대략 얼마라고 써야 돼요? 정수 부분은 우리가 알지. 정수 부분은 얼마가 돼야 돼요? 0 돼야 되죠. 상식적으로 맞잖아. 0과 1 사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0. 얼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로그 3도 3이 몇 자릿수니까요. 한 자릿수니까 여기 정수 부분이 얼마라고? 0이다. 0에다가 1 더하면 한 자릿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에다가 1을 더하라고요? 정수 부분에다가 1 더해주면 돼요. 정수 부분에다가 얼마를 더한다? 1을 더한다. 그게 A의 자릿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로그 A가 3.245였어요. 3.245였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3.245를 뭐와 뭐로 일단 분리를 해야 돼?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무조건 분리를 하는 거야. 그럼 정수 부분 n의 값이 얼마입니까? 3이고, 자, 소수 부분 알파의 값이 얼마예요? 0.245지. 아직 요건 안 배웠으니까 내비두고. 그럼 n이 3이라는 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A의 자릿수가 몇 자릿수? 네 자릿수라는 거야. 얘가 네 자릿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는 뭘 알려주는 거라고요? 얘는 뭐를 알려주는 거라고? 자릿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A의 크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요, n의 값이 의미 아닌 정수일 때까지는 이게 맞아요. 근데 로그 값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로그 값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n의 값이 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작아지면 그때는 요 a의 값이 어떻게 되냐면요. 엄청 작아져요. 그러니까 뭐 한 자릿수 이런 수가 한 자릿수보다 작은 거는 뭐예요 그러면? 소수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요게 n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이 n의 값이 뭐보다 작을 때랑 0보다 작을 때랑은 크기를 알려주는 건 맞는데 n이 0보다 크면은 이 자릿수가 되는 거야.
근데 n이 0보다 작으면 자릿수라고 얘기를 못해. 0.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소수점 몇째짜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은 소수점이니까 한번 볼까요? 그럼 로그 0.1 여기 0.1 이렇게 왔어. 근데 로그 0.1이 얼마야?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 1이지. 왜냐하면은 0.1은 10분의 1이고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로그. 그 다음으로 소수점에서 더 작아지는 애가 소수점 몇째짜리에서? 두째짜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이거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그쵸? 그러면은 로그 0.001 이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이걸 그러니까 너희들 외우려고 하지 말고 헷갈리게 기억이 안 나면은 이걸로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정수 부분이 얼마냐?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소수 몇째짜리에서 처음으로 0이 하는 숫자가 나와요? 첫째짜리. 아, 이거는 그냥 여기에 숫자가 똑같아요. 여기서 1을 더해야 됐잖아. 여기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근데 소수점 아래짜리 알려줄 때는 그냥 요거 마이너스만 없애주면. 그러면은 자,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면은 몇째짜리에서 처음으로? 둘째짜리에서 처음으로 0이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정수 부분이 얼마면? 마이너스 3이면은 몇째짜리에서? 셋째짜리에서 처음으로 0이 하는 숫자가 나온다 이 얘기. 아,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수 부분은 다 정리가 이게 다 정수 부분 다 정리가 끝났어. 아, 얘는 뭐를 알려주는 거라고요? A에 뭐를 알려준다? 크기를 알려준다. 그래서 n의 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릿수라고 얘기를 해. 큰 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n의 값이 뭐가 되면? 음수가 되면. n의 값이 뭐가 되면은요? 음수가 되면은 되게 작은 수라서 자릿수가 없어요. 한 자릿수보다 더 작은 애들이야. 그래서 n의 값이 음수가 되면은 자릿수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소수점 안에 몇째짜리 숫자인지가 나온다 그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좀 헷갈릴 테니까 몇 개 예시를 풀어보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보세요. 자, 로그 보세요. 로그 뭐 A의 값이 2.31이었대요. 자, 정수 부분 얼마? 정수 부분만 보여. 정수 부분 얼마? 2죠. 그럼 뭐야? A가 뭐라는 거야? 정수 부분이 2니까 A가 뭐라는 거예요? 세 자릿수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 A가 뭐 315.2 뭐 대충 뭐 이렇게 숫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A가 봐봐. 자, 보세요 얘들아. 얘가 지금 몇 자릿수가 돼야 되는 거야? 정수 부분이 얼마? 2죠. 그럼 얘가 몇 자릿수가 돼야 되는 거라고? 세 자릿수. 그럼 그거를 우리가 부등식으로 이제 써주면 돼. 세 자릿수라는 거는 그럼 세 자릿수 중에서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 100이죠. 그러니까 A는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크거나 같고 여기에 뭐가 와야 될까요? 1000보다는 적다라고 해요. 왜냐면은 세 자릿수 중에서 가장 작은 애는 우리가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999.99999라고 해도 그거보다 더 작은 애가 항상 나오잖아. 이건 우리가 못 찾아. 그러니까 이렇게 100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뭐가? 정수 부분이 2일 때는 식을 이렇게 내보는 거야. 그러니까 세 자릿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 자릿수다 그 말을 갖고 우리가 그 식을 이용할 수는 없잖아. 그럼 세 자릿수라는 건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게 조건을 식으로 표현하고 이런 것까지가 다 돼야 돼. 그래야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냥 세 자릿수다라고 끝나버리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럼 어떻게 써먹을 건데? 이렇게 식으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이번에는 로그 B가 마이너스 2.31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여기 봐봐. 이걸 보고 이거 정수 부분을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봐봐. 잘 여기다 써라. 다시 한번 써보세요. 우리가 로그 A를 n 플러스 알파라고 할 때요. 조건이 뭐였냐면 A는 뭐였어요? A는 정수기만 하면 되지만 알파 이 소수 부분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0에서 1 사이로 정의가 되는 거야. 이건 약속이 아니고 못 바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31이라는 거는 이거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0.31이거든요. 요거 이렇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31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요 알파를 마이너스 0.31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여기서 얼마를 빌려와야 됩니까? 1을 빌려와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1을 빌려오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0.31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이제 정수 부분이 얼마인 거예요? 마이너스 3인 거예요. 그리고 이 소수 부분은 1에서 0.31을 어떻게 해준 거예요? 빼준 거야. 그럼 얼마? 0.69가 되잖아. 이렇게 써줘야 돼. 이걸 이렇게 분리를, 음수일 때는 이렇게 무조건 분리해서 써야 돼요. 따라서 얘는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고 소수 부분이 얼마예요? 0.69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 그러면은 B는, 자, 정수 부분이 부호가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죠. 정수 부분의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는 너무 작은 수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 몇 개짜리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소수점 아래 몇 개짜리에서 처음으로 셋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이 얘기인 거지. 그러면은 얘는 대충 뭐예요? 0.00 얼마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이거를 또 마찬가지로 B는 0.00xxx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식으로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소수 몇째 자리에서 셋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써줘야 돼요? 소수 셋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그럼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 0.00 1이 제일 작은 거죠. 그렇죠? 소수 셋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거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는 0.001이잖아. 그래 안 그래?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0.001이면 얼마예요? 뭐분의 뭐예요? 1000분의 1이죠? 그쵸? 그래서 얘를 이거는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0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게 자릿수가 이제 바뀌는 게 언제야? 요거보다 이제 계속 크다가 이제 몇째 자리가 되는 순간 딱 바뀌는 거야. 둘째 자리 숫자가 되는 순간 자릿수가 딱 바뀌는 거잖아. 그럼 여기 둘째 자리가 되는 게 바로 0.01이지. 그럼 이거는 두부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자릿수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뭐보다는 작다. 100분의 1보다는 작다. 자, 중요한 거 너희들 이거 있잖아. 처음에 이제 개념 설명할 때 너희들은 딱 어디까지만 하냐면은 이걸 이렇게만 해요. 여기 정수 이제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니까 소수점 아래 셋째짜리 처음으로 0이 숫자가 나온다. 그렇게만 하고 끝 해버려.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식에서 못 써먹어. 그럼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그거를 식으로 쓰는 것까지가 해놔야 되는 거야. 그게 기본인 거예요. 자, 요거를 꼭 이렇게 쓸 줄 알아. 이렇게 다들 정리를 해두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뭐가 다 끝났냐면요. 정수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어요. 알겠습니까? 정수 부분에 대한 설명은 끝났어요. 그럼 다 정리를 해야 되겠지? 정수 부분은 몇 가지로 나눠야 돼요? 두 가지로. n의 값이 음이 아닌 정수인 거. 0, 1, 2, 3, 4 요 경우하고 n의 값이 뭐가 되는 거? 음수인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 정수 부분에.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거기에다가 얼마를 더해라. 1을 더해야 그게 자릿수가 되는 거야. 누구의 자릿수? 진수의 자릿수가 되는 거야. 자, 이 n의 값이 정수 부분이 뭐가 나오면은 무슨 수? 그 다음에 음수가 나오면은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걸 알려주는 거야. 너무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자릿수가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게 얘네 꼭 정리를 해놓고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요. 아시겠죠? 이거 억지로 안 외우면은 또 까먹어. 자꾸 까먹거든. 그래서 많이 해야 돼. 계속. 알겠죠? 자, n이 뭐를 알려주는지 확실히 안 거. 맞죠? n이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고. 맞죠? 그러면 이제 5-4번 문제를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거든요. 4점짜리죠. 물론 이제 수능에서는 상용로그라는 주제 자체가 되게 옛날 주제라서 좀 옛날에 나와가지고 최근에 안 나온 문제이긴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이거 10분의 n분의 10제곱이면 너희들이 딱 봐도 되게 큰 수예요, 작은 수? 엄청 작은 수겠지, 그치? 얘가 소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왔대요? 6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왔대요. 그럼 이거는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상용 로그의 뭐를 이용하는 거야? 방금 얘기했잖아. 무슨 부분? 정수 부분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지. 그럼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6째 자리니까 정수 부분이 얼마라는 거예요? 정수 부분이. 5. 마이너스. 마이너스 얼마? 6이다라는 거죠.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6이라는 겁니다. 다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요 숫자에다가 우리가 여기 요 숫자가 얘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상용 로그를 걸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여기에다가 로그를 걸어준 거야. 그러면 10분의 n의 몇 제곱? 10제곱을 이렇게 했을 때, 10제곱을 이렇게 했을 때 얘가 그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하는 숫자가 나왔다고요? 6째 자리에서 요 숫자가 소수점 6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하는 숫자가 되려면은 자 여기 정수 부분이 얼마? 마이너스 6이 되어야만 하는 거라고요. 정수 부분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얘가? 마이너스 6이 되어야만 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이해했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 식을 내가 이렇게 써놨었죠. 그러면은 식을 뭐라고 써야 됩니까? 10분의 n의 몇 제곱이? 여기가 10제곱이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0분의 n의 10제곱이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이제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정수 부분 마이너스 6 나와야 되니까 10의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6분의 10의 6제곱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쵸? 그리고 뭐보다는 10의 5제곱분의 1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다. 내가 다 여기까지가 정리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이렇게 식으로 못 쓰면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그냥 쫙 풀리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구해주면 돼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누구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까? n의 값을 구해주기만 하면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이해했죠? 그쵸? 알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자 그럼 봐봐. 그래서 이게 또 왔다 갔다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내가 식을 써볼게요. 여기 보면은 로그의 10분의 n의 10제곱의 정수 부분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은 자 이렇게 쓸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소수 부분은 알파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은 보세요. 로그의 10분의 n의 10제곱이야. 근데 요 알파의 값은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로그 10분의 n의 10제곱의 값이 정수 부분이 얼마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는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진수만 갖고 식을 세워서 풀 수도 있고 로그가 들어간 채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여기 하나만 더 씁시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로 너희들이 다 구할 줄 알아야 돼. 자 로그 A에 자 요거는 뭐 얘가 뭐 두 자릿수 세 자릿수든 아니면 소수점 아랫수든 공통이야. 공통. 로그 A의 정수 부분이 n이라고 하잖아요. 알았죠? 로그 A의 정수 부분이 n이라는 거는 로그 A가 알파의 값은 가장 작은 게 0이잖아. 그러니까 로그 A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요.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n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알파는 가장 큰 게 뭐예요? 못 구하죠. 1보다 작다라고 써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n에다가 얼마 더한 거보다는 작은 거예요. 1 더한 거보다는 작다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가 식을 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다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로그 A의 정수 부분이 n이다라고 할 때는 로그 A가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될 거야. 그러면은 보세요. 얘가 지금 말했잖아. 점수 부분이 지금 얼마다라고 내가 결론을 우리가 내렸죠? 마이너스. 왜냐하면 소수점은 6째짜리니까 점수 부분이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럼 점수 부분이 마이너스 6이면은 요게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고 1 더한 마이너스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요 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거 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면 얘가 뭐가 되죠? 10 곱하기 로그 10분의 n이죠. 그럼 얘는 분수기 때문에 우리가 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뺄셈으로. 그 로그의 뭐예요? n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식이 1이니까. 그래서 얘가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6에서 얘가 마이너스 5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n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로 다 나눠져? 10으로 나눈 다음에 변변 1씩 더해주면 돼요. 그럼 1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0분의 6이면 마이너스 5분의 3이잖아. 거기다 1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5분의 3에다가 1 더하면 얼마예요? 5분의 2. 그래서 5분의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5분의 2보다는 뭐가 크고 로그 n이 5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다지. 자, 그럼 얘를 이제 10으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1 더하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로그 n이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5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지? 아 그럼 여기서 이제 정수의 부하라는 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럼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스킬적인 면이야. 이거는 그래서 뭐 이거는 굉장히 뭐 수학적인 어떤 약속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러한 스킬로 푸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뭐냐면 5분의 2가 지금 얼마예요? 5분의 2가 10분의 4잖아요. 10분의 4. 그렇죠? 얘는 0.4야. 정확하게 0.4예요. 자 그리고 2분의 1이면 0. 얼마예요? 0.5죠. 0.5. 근데 n이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무슨 수? 얘가 정수라고 그랬죠. 정수. 자연수라고 그랬나? 자연수라고 그랬잖아. 1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자연수를 한번 대입을 해봐. 자연수 대입해봐. 내가 자연수라 이런 조건이 있을 때 대입 한번 해보라고 그랬잖아. 그럼 n자리나 1 넣어봐요. 이거 성립될까 성립 안 될까? 안 돼. 성립 안 되지. 왜냐면 로그 1은 0이니까. 그쵸? 2 대입해봐. 로그 2. 로그 2 얼마라고 나와 있어. 저기 보니까. 그럼 0.301이면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3 대입해봐. 0.4771은 성립해 성립 안 해? 돼요. 되네. 근데 n 값은 얼마? 3. 3이라고? 아, 3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4 같은 것도 확인해봐. 야, 로그 4 같은 걸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로그 이건 2로그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를 곱하면 돼? 1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구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로그 3에 2 곱하기 로그 2니까 얼마라고 나와요? 0.60이라고 나오죠. 그럼 들어가 안 들어가?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니까 4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밖에 없는 거야? 3밖에 없는 거야. 3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한번 그 정수 부분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알았죠? 이렇게 한번 해봤고 우리 그 시너지 문제를요 좀 더 해볼게요. 여기 290번을 넘겨봐. 그래서 시너지 한번 펴보실래요? 시너지? 마플 시너지? 마플 시너지에서 우리 상용 로그에서 그 1등급 문제를 한번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290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이거는 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그 유형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로그 계산 문제인데 한번 290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푼 다음에 내가 오늘 상용 로그는 정리가 중요하다. 상용 로그는 당연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암기로 가야 돼. 이건 다 그 암기한 내용이 그냥 나오기 때문에 상용 로그는 그냥 이건 암기로 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맞죠? 이해는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하고 보고 이해했으면 됐고 그 다음부터는 암기로 그냥 가야 됩니다. 암기로 얘는
크기, 알파는 구체적인 숫자. 그럼 n을 이용해서 풀 때는 이렇게 풀고 알파를 이용해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여기 좀 암기로 가야 돼요. 상용 모근에. 자, 여기 생각해봤어요. 여기 봐봐. 아니, 상식적으로 10에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여기가 얼마죠? 1.3980 398, 0이요. 3980 이렇게 나왔잖아. A가 이거라며. 그럼 이거를 여기에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 못하죠. 그러니까 얘는 이걸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 지수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이거 아이디어 설명해줬잖아. 로그로 바꾸라 그랬잖아. 안 되면 로그로 한번 바꿔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얘를 로그로 바꿔봐. 그럼 마이너스, 이 지수 마이너스 1.3980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로그 10을 비트로 하는 A인데 10 생략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마찬가지로 B는 뭐예요? B는 10에 마이너스 이게 뭐죠? 마이너스 1.2219요. 2219. 그럼 얘도 뭐로 바꾸라고요? 로그로 바꾸라. 이유는 없다. 왜냐면 지수로 계산이 안 되니까 로그로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로그로 바꿔야 하면은 이유를 찾아가지고 푸는 게 그게 바보같이 푸는 거라고.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이유를 시간 촉박한데 그 이유를 왜 찾고 앉아 있습니까? 그냥 바꾸는 거지. 지수로그인데. 어차피 지수 아니면 로그인 건데. 그쵸? 자, 그러면은 이거를 로그로 바꾸면 마이너스 1.2219는 로그 얼마다? B다. 우리가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요 얘기 했던 거 기억나죠? 상용 로그에서 얘가 뭐일 때는 이렇게 음수일 때는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거를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서 써줘야 되니까 이를 이제 빌려줘갖고 그럼 얘를 뭐라고 써야 되냐면 마이너스 2 왜냐면 마이너스 1인데 1 빌려주면 마이너스 2가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2 플러스 자 1에다가 얼마를 빼는 거예요? 마이너스 0.3980을 빼주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예요? 0.602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줘야 돼. 마이너스 2 플러스 0.602 마이너스 2 플러스 0.602라고 이렇게 써줘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이 문제 풀면서 우리 소수 부분이 그냥 정리가 돼버리네요. 자, 보세요. 여기서도 볼까요? 지금 마이너스 1.219라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음수일 때는 양수일 때는 그냥 바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딱 나오지만 음수일 때는 자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고 자 소수 부분은 1에다가 누구를 뺀 거예요? 0.2219를 이렇게 뺀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예요? 0.7781이겠지, 그치? 0.7781이라고 쓰면 되죠. 0.77 그쵸? 0.778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다 풀렸습니다. 지금 자 여기 보세요. 로그 A를 지금 이렇게 쓴 거죠. 여기를 볼까요? 로그 A가 여기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수 부분 있죠. 이 소수 부분 0.601을 우리가 소수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이 소수 부분을 로그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0.601을 뭐로 바꾸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 이 값들을 이용해서 로그로 바꿔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소수 부분이 이 숫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근데 0.60이라는 수가 없네. 0.60이라는 숫자가 없죠. 근데 여기 0.60이라는 거는 이 0.301을 몇 배에 준 거예요? 2배에 준 거잖아. 그래서 로그 2는 0.301의 양변에 얼마를 곱해주면 돼?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2 곱하기 로그의 2는 여기다가 1을 곱하면 얼마가 돼요? 0.602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맞죠? 그러면은 0.602는 이제 얘를 뭐로 바꿔주면 되는 거라고 얘를 로그로 바꾸는 거야. 그럼 2 곱하기 로그 2 이렇게 써주면 돼.
그래서 자 우리 소수 부분을 이용하는 문제를 풀 때는 그냥 풀이법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 알파 있잖아. 소수 부분 있잖아요. 이 소수 0. 얼마 나오는 그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수 부분을 뭐로 바꾸는 거다? 걔를 로그로 바꾸는 거야.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하면 돼. 모든 문제의 풀이법이 다 그거야. 소수 부분을 그냥 뭐로 바꾸는 거라고요? 로그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은 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사용모가 나왔어. 그럼 일단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바꿔주고,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바꿔주고, 나눠주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부분? 소수 부분 있잖아. 그 소수 부분 그 숫자를 뭐로 바꾸라고요? 로그로 바꾸라. 나와 있어요. 그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 조건을 보고 로그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얘를 2 곱하기 로그 2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요 2를 올려주면은 얘가 로그 얼마가 되는 거야? 4. 로그 4가 되잖아. 알겠어요? 그럼 봐봐. 식이 어떻게 될까요? 식이 뭐라고 나와요? 로그 100도. 자, 로그 A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로그 얼마? 4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얘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는 우리 얘도 로그로 바꿔요. 이거 로그로 바꾸면 이거 로그 얼마예요? 10이 생략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2니까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이렇게 100분의 1인 거지. 100분의 1.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얘는 로그 100분의 1 더하기 로그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요 두 개를 100분의 1하고 4를 어떻게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잖아. 그럼 100분의 4니까 뭐 분의 뭐야? 로그 25분의 1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따라서 A의 값은 얼마? 25분의 1인 거지. 25분의 1인 거지. 자, 그래서 자 무슨 부분과 무슨 부분으로 쪼개준 다음에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쪼개준 다음에 자, 이 소수 부분을 로그로 바꿔라. 정수 부분은 뭐 간단하죠. 로그로 바꾸는 게. 그래서 이 어떤 부분을 소수 부분을 로그로 바꿔주는 게 이 소수 부분에서의 핵심 계산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 소수 부분은 우리가 얘를 어떻게 써먹냐면 로그에서 이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이 소수 부분을 뭐로 바꾸는 거라고요? 로그로 변환시키냐. 그럼 어떻게 변환시키냐? 이거는 문제의 제시가 되어 있어요.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보고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문제 풀이가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얘도 이제 로그 비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봐봐. 지금 얘는 0.7781이다라고 했죠? 그럼 0.7781을 로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봐봐. 0.7781은 이거를 이거 정수배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그치? 그럼 0.7781이라는 값은 어떻게 해야 0.7781이라는 데가 나와? 로그 2랑 로그 3. 그렇죠. 얘는 0.30이라고 0.4771 있잖아요.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 얘가 나오는 거야? 두 개를 더해주면 0.7781이 나오는 거지. 그쵸? 그래서 얘는 이 두 식을 어떻게 해줘야 돼? 두 개씩을 변경. 더해주는 거야. 얘는 로그 2는 0.301, 로그 3의 0.4771. 이 두 식을 변변 더한다. 이런 식으로 로그로 바꿔주는 거야. 더하거나 뭐 실수배하거나 이런 식으로 로그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변변 더하면 좌변은 뭐 플러스 뭐가 돼요? 로그 2 플러스 로그 6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우변에 0.30이라고 0.4771을 더하면 얼마라고? 0.781 이렇게 나와. 0.7781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그럼 로그 2 플러스 로그의 6은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야? 로그 얼마야? 로그 10이죠. 그쵸? 2하고 6을 진수를 곱해주면 되잖아. 그치? 6이 아니고 3이. 3. 그러니까 얘는 2하고 3을 곱해주면 되니까 얘가 로그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0.7781을 로그 얼마로 바꿔주면 돼요? 6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지. 로그 6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자, 소수 부분은 뭐만 생각하자. 소수 부분을 뭐로 바꿔야 된다고요? 로그 바꿔야 돼. 뭐를 보고? 문제에 나와 있는 이 값들을 보고 이 값을 변형해서 소수 부분을 로그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다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는 얘네 로그 얼마예요? 계속 얘기를 했지만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었으니까 100분의 1이죠. 그럼 얘는 따라서 로그 뭐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100분의 6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50분의 3이 되는 거야. b의 값은 50분의 3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이거 꼭 집에 가서 얘들아 다시 한번 구해봐야 돼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처음에 나와 있는 로그 A가 이렇게 나와 있는 식 있죠? 이거를 뭐 마이너스 1.3980배 이 거듭제곱을 못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떠한 형태로 바꿨다고? 로그 형태로 바꿨다고요. 그 로그 형태로 바꿨으면은 우리 정수 부분, 소수 부분 했잖아. 무조건 로그 값이 나오면은 로그 값은 무조건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나눠줘야 돼. 알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1.3980이면은 정수 부분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2고 소수 부분이 얼마? 0.60이었지? 이렇게 나눠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뭐로 바꿔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소수 부분을 뭐로 바꿔주는 거예요? 로그로 바꿔주기만 하면은 끝나는 거야. 계산이 그렇게 돼요. 알겠죠? 이 과정을 너희들이 이거를 이해를 해주면 돼요. 아, 그러면은 뭐 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되든 다 이거기 때문에 다 풀 수가 있어요. 알았죠? 아, 로그 값이 나오면은 얘를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바꿔서 소수 부분을 로그로 바꾸기만 하면은 답이 나오는구나. 알겠죠? 자, 그러면은 얘들아 291번 한번 해봐. 일단은 얘는 구해야 되는 값이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두 가지죠. 몇 자리의 정수이죠. 이거는 우리 배웠어요. 몇 자리 수인 간에 우리 로그를 취했을 때 뭐를 알아야 돼요? 정수 부분을 갖고 구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리고 최고 자리의 숫자.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세부 숫자는 뭐를 갖고 구한다라고 말했죠? 소수 부분. 소수 부분을 갖고 푸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291번을 한번 해보세요. 얘를 이제 풀면은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뭐 다 정리가 어느 정도 다 됐다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291번. 자, 이것도 얘들아 봐봐. 이렇게 하면 되죠. 응? 자, 그러면은 6의 12제곱이 엄청 큰 숫자잖아요. 자, 여기에 뭐를 이렇게 취하라고요? 당연히 이렇게 로그를 취하면 돼. 로그. 우리가 자릿수나 뭐 몇 자릿수이거나 아니면 몇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이하는 숫자가 나오거나 그거 구하려고 하는 숫자에다가 로그를 취하면 되는 거야. 6의 12제곱.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부분과 무슨 부분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그럼 이걸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이걸 이제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은 자 뭐가 됩니까? 12 곱하기 얼마가 돼요? 로그 6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12 곱하기 자 로그 6은 6이 2 곱하기 3이니까 뭐 더하기 뭐야? 로그 2 플러스 로그 3이잖아. 이렇게. 알겠어요? 여기다 대입해봐. 그럼 12 곱하기 로그 2하고 로그 3이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0.7781. 여기가 0.7781이. 자, 그럼 0.7781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돼요? 12를 곱해주면 되잖아. 자, 그럼 곱해봐. 자, 7781에다가 12를 곱하면은 자, 16, 14, 15, 15 그리고 7781이면은 2가 되고 7, 13, 8, 13 9 이렇게 되고 여기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하나 둘 셋 4개 해주면 얼마나 나옵니까?
9.337이라고 얘가 이렇게 나오지. 로그 값이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지. 그치?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로그 값이 나왔으면 무슨 부분으로 분리하라고 했어. 정수 부분. 근데 양수일 때는 쉽잖아요. 그냥 바로 쪼개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예요? 9 플러스 0.337이라고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바로 나왔어. 몇 자리의 정수인지는 뭐를 갖고 구하는 거예요? 정수 부분 갖고 구하는 거죠? 정수 부분이 얼마입니까? 9면은 몇 자릿수예요? 이 9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돼요? 1 더해야 되니까 얘는 10자릿수라는 거는 이렇게 정수 부분에서 바로 구하면 되고, 자, 봐봐.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 구체적 최고 자리의 숫자, 뭐 이런 구체적인 숫자를 구할 때 뭐를 이용하는 거라고요? 소수 부분을 이용하는 건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얘를 뭐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까 전에 내가 소수 부분 뭐로 바꾸라고 그랬어? 로그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럼 0.3372이면은 없죠, 그쵸? 그럼 0.337을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여기서는 최고 자리 숫자만 구하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는 얘를 바로 로그로 못 바꾸죠. 못 바꾸죠? 자, 이럴 때는 0.337이 여기 얘를 로그로 바꾸는 건데 0.337이가 저기 없잖아요. 그때는 범위를 구해줘. 최고 자리 숫자 구할 때는 0.337에 우리가 로그 얼마인지를 못 구하잖아. 그때 요거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0.337이라는 거는 우리가 딱 이제 떨어질 로그가 없어. 그래서 이 범위를 구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얘를 이제 로그로 바꾸는 대신에 로그로 바꿨을 때 범위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뭔 말인지 이게 다 일맥상통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로 가야 돼. 이거를 막 문제에 따라서 쪼개고 나누고 그러면 나중에 헷갈려서 못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소수 부분은 얘를 뭐로 바꾸는 거다? 로그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지금 못 바꾸죠. 0.337에 해당된 로그가 없잖아. 그때는 이제 범위를 대신 구해주면 됩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봐요. 로그 2가 얼마나 그랬어요? 0.301이라 그랬죠? 그러면 얘는 뭐보다는 클까요? 로그 얼마? 2보다는 큰 거지. 왜 로그 2가 0.301이니까. 로그 3이 얼마예요? 로그 3이 0.4771이죠. 그러면 얘는 뭐와 뭐 사이가 되는 거죠? 로그 2하고 로그 3 사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범위를 구해주면 돼. 로그 얼마하고 로그 얼마 사이인지 범위를 구해주면 돼. 아시겠죠? 자, 그리고 9는 얘는 로그로 바꿀 수 있잖아. 9는 그냥 로그로 바꿀 수 있잖아. 얘는 로그 얼마예요? 로그 10의 몇 제곱? 9제곱이죠. 이제 9는 로그로 바꾸면 로그 10의 9제곱이죠. 그거를 이렇게 변변 더하는 거야. 로그 10의 9제곱. 자, 플러스 로그 10의 9제곱. 자, 플러스 로그 10의 9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얘를 로그로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쵸? 자, 그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보면은 6의 로그 6의 12제곱이잖아요. 로그 6의 12제곱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가 지금 9 플러스 0.337이 해가지고 얘가 로그 10의 9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변변 더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다 나와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렇게 범위가 나왔고 얘를 그냥 10의 9제곱 할 필요 없구나. 그냥 9씩 더해주면 돼. 얘를 이제 굳이 로그로 바꿀 필요 없이 이걸 우리가 그냥 9로 계산해주면 돼. 그럼 여기가 플러스 9, 플러스 9, 이제 플러스 9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알았죠? 그러면은 자 9.337이라는 요 값은 9.337이라는 값은 자 여기 로그 2에다가 9를 더하면 얼마예요? 아까 전에 요 9가 10의 9제곱이었죠. 그쵸? 그럼 여기가 2 곱하기 10의 9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는? 로그 얼마 곱하기? 3 곱하기 10의 9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이게 지금 이게 뭐였는데 얘가? 이 지금 9 더하기 0.337이가 뭐를 구한 건데? 이게 로그 6의 12제곱의 값을 이렇게 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그 6의 12제곱을 구한 게 요놈이었는데 얘가 범위를 구해봤더니 2 곱하기 10의 9제곱보다는 크고 3 곱하기 10의 9제곱보다는 작대요.
그러면은 여기 최고 자리 둘 다 몇 자릿수예요 그러면? 10자릿수죠? 둘 다 10자릿수야. 요건 자릿수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최고 자리 숫자가 얼마예요? 최고 자리 숫자가 2인 거지. 2일 때보다는 크고 3일 때보다는 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얘가? 2 뭐 얼마 이렇게 나가는 몇 자릿수가 돼야 된다 그 뜻이잖아. 6의 12제곱.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최고 자리 숫자가 2가 나오고 2가. 자, 요거를 내가 한 번만 더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자, 로그에서 이렇게 나왔어. 로그 A가 보세요. 로그 A가 나왔으면 로그 A라는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는 얘를 이제 무슨 부분과 무슨 부분으로 나눠야 된다고요? 정수 부분 N과 소수 부분 알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수 부분이 뭔지는 다 정리가 끝났잖아요. 이 정수 부분 N은 뭐를 알려주는 거야? 이 A의 크기를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N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자릿수가 되는 거고 A의 값이 음수가 나오면 되게 작은 수라서 소수 몇째 자리에서 0이 하는 숫자가 나오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였지. 그치? 자, 이 알파는 뭐를 알려주는 거라고? 알파는? 이 A의 구체적인 숫자를 알려주는 거야. A의 구체적인 숫자를 알려줘요. 그걸 어떻게 구하냐? 그걸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알파 있죠? 이 알파. 이 알파를 뭐로 바꾸라고 했어? 로그로 바꿔야 돼. 로그로 바꿔야 되는데 만약에 없다. 그럴 때는 없으면은 범위를 구하는 거죠. 아시겠죠? 딱 맞는 게 없으니까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봐봐. 지금 로그 보세요. 6의 12제곱이었잖아. 요거에 우리가 지금 자릿수하고 구하는 건데 아까 전에 구했더니 지금 뭐였어요 얘가? 9점 얼마였죠? 9.337. 9.337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지. 그치? 그러면은 얘가 9 플러스 0.337 이렇게 나오는 거라 갖고 정수 부분이 얼마? 9점. 정수 부분 9니까 얘는 몇 자릿수예요? 10자릿수라는 건 바로 나왔잖아. 그 이제 최고 자리 숫자를 구하는데 그거는 구체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이 소수 부분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 그럼 얘를 로그로 바꿔야 돼. 얘를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로그로 바꿔야 돼. 로그로. 근데 이거는 딱 맞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0. 봐봐 얘들아. 0.377이라는 놈을 0.377이라는 놈을 보니까 로그 2가 0.301이지. 그 이용해서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뭐보다는 크고 로그의 2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요. 로그 3보다는 이렇게 작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9라는 게 9 플러스 0.337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0.337이고 이제 뭐를 변균 다 더하면 이렇게 9씩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9.377이가 되는 거죠. 9.377이가 다시 되는 거지. 그러니까 9.377이니까 이게 지금 로그 6의 12제곱이잖아. 그럼 얘를 이제 로그 얼마로 바꾸고 6의 12제곱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진수끼리 비교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 9라는 건 로그 10의 몇 제곱이에요? 9제곱이죠. 그러니까 로그 10의 9제곱이다 이거를 곱하면은 로그 2의 뒤에 공이 몇 개 있어요? 9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얘는 로그 3에 공이 몇 개, 마찬가지로 몇 개 있어요? 9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의 12제곱은 이 공 9개 있는 거보다 어떻고? 크고 3 공 몇 개 있는 거? 9개 있는 거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6의 12제곱. 알았어? 그러니까 최고자. 그럼 2 얼마일 거 아니야? 2 얼마. 맞죠? 그러니까 이 6의 12제곱의 최고자리 숫자가 얼마가 되는 거라고요? 2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거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이거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 290 이거는 몇 자릿수인지를 구하는 문제인데 자, 이거 한번 해봐. 292번을 지금 각자 풀어봐. 이거는 각자 푸는 걸로 합시다. 각자 풀고 이해 안 되는 거 내가 설명해. 자,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자, 293번 하고 몇 번을 마저 하냐면 292번하고 293번 이렇게 두 문제를 풀어보세요. 292, 293. 자,
자, 그런데 292가 중요해요. 293은 좀 나중에 뭐 천천히 해도 괜찮은데 292번은 이건 좀 확실하게 풀어야 됩니다.